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애초 여야가 2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야의 내탓 공방도 점점 심해지면서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요. 친노 강경 세력들이 의회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돌렸고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별관 청문회 등 전국 현안을 비롯해서 또 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친문 인사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견 들어보도록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오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이제 특수부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부에서 할 것인가, 특수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기로 일단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조사부에 배당하거나 특수부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난제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이 네.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발탁됐다고 보도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사법연수원 19기 동기고요. 황교안 국무총리와는 성대법도 후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직 고검장이거든요. 대구 네. 고검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할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SK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했던 것인데 당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이른바 재벌 봐주기 논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2014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증거 조작 수사를 했었는데 이때 특별수사팀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때도 이제 담당 검사들 증거 조작 혐의가 있었던 담당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해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전부 징역형을 살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재집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던 인물인데 어쨌든 대표적인 특수부이긴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도 지냈고 어쨌든 특수통이긴 한데 이제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상황이고 또 민정수석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현직 대구 고검장이 또 검찰총장이나 그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현재 경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검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치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현직 대구 고검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차라리 부장검사를 이제 팀장으로 기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김수남 검찰총장 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전에 전직 검찰총장 등 원로들을 만나서 이 자문을 구했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김수남 검찰총장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수석을 이제 동시에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상당히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제 고민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과 상의한 끝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이제 보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이 현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네.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 나오더라도
어떤 수사의 신뢰성에는 상당히 근거하지 않겠나. 이런 네.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또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 네. 북한 주민 서너 명이 지난 7일 서해상을 통해서 귀순한 사실이 오늘 확인됐죠? 지난 7일 오전이죠. 이제 북한 주민 3명이 이제 평택 해양 경비 안전소 관할인 인천시 관내에서 지나다가 이제 평택 해경에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귀순한 건데, 최근에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태용호 주용 북한공사 등 외교관이라든지 네네. 또 해외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네. 북한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고 귀순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맞물리고, 최근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다음에 사드 배치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제3 후보지로 지금 성주 골프장 1번 홀 바로 위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유력지로 꼽힌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이제 성주 군민들이 성주군 성산포대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를 해왔고, 네.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의원들과 경북 지역 의원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3 후보지 관련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네. 제3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제3 후보지 쪽으로 이제 정부 방침이 바뀌었고, 또 최근에 22일 뭐 이제 어제인데, 네. 어제 이제 성주 군수가 기존의 그 공군 미사일 포대, 즉 성산포대를 얘기한 거죠. 네. 예, 성산포대 말고 제3 후보지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어요. 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방문했었죠. 네네. 거기에 그것도 이제 방문했다 안 했다 이제 와이고 하다가 결국 방문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급선회한 게 아닌가, 제3 후보지로.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기존의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300m 높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천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반발할 그런 조짐인 것 같아요. 네. 지명은 이제 성주군인데, 성주군 초전면이라는 곳인데, 네. 사실상 김천시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그럽니다. 7km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 네. 또 그 지역에 또 5.5km 이내에 주민 한 2,0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물론 성주군민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또 반발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성주군 내 뭐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상당히 받아들일 기류는 있는데, 문제는 김천 이제 시민들이 반발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갈등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성산포대를 이제 발표할 때도 성산 군민들과 상의 없이 발표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을 야기했던 건데, 물론 정부 입장 이해가 갑니다만, 또 김천 시민들하고 또 상의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도요. 물론 뭐 지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사드 배치에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가뜩이나 정치적인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정치 외적인 안보 외적인 자꾸만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국방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성주 골프장이 이제 롯데 상사 소유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럼 네. 롯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롯데그룹이 이제 중국 관련 매출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일단 뭐 탈 불가피하겠죠. 중국과 일본의 그 조도 분쟁 때도 중국 내에서 반일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롯데그룹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롯데 면세점에서도 중국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6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롯데그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수지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 롯데그룹이 또 검찰로부터 여러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졌다. 이런 사드 기지 배치를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좀 약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죠. 롯데그룹으로서는요. 네. 예. 자, 교수님 끝으로 이 추경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요. 원래는 어제 22일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이 여야 협상, 이 교착 상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전혀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추경을
통과 안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통과는 되겠죠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출구가 안 보이는 이유가 이른바 그 서별관 청문회라는 거 아까 네네. 앵커께서 소개를 하시던데 서별관 청문회 그 증인 채택 문제거든요. 네. 이른바 최종택이라고 해가지고 최경환, 안정범, 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증인을 채택하라는 야당과 어떤 현재의 그 청와대 수석 그리고 이른바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출석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그 좀 여야가 양보를 해서 저 명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당장으로서는 서로 뭐 완강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